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돌아가죠. 뉴스를 켜면 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차역 계단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가방을 각자 하나씩 나눠들고 서로의 팔을 살며시 의지한 채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중년 부부의 뒷모습. 많은 분들이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저분들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질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특히 우리처럼 살아온 세월이 꽤 쌓인 시니어들에게 그 조용한 장면이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도 참 서툴렀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각 결혼했던 그때, 혹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그 밤, 살림이라곤 하나도 몰랐던 신혼 초반, 아이가 밤새 울어대서 도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나도 같이 울고 싶었던 그 새벽들.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어른이었나요? 아니, 어른이긴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어른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속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서툴렀고 아이 기저귀 하나 채우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눈치껏 배워가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이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곁에 어떤 어른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은 복이 많아서 말없이 밑반찬을 싸다 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처음엔 다 그래, 걱정 마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어른을 만났습니다. 나 때는 그것도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든가 요즘 것들은 뭐가 그리 힘들다고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가슴에 얹혔는지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험이 칼이 될 때, 경험이 품이 될 때,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것, 그건 참 대단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것들, 해결해온 것들, 버텨낸 것들, 그 모든 경험은 진짜입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경험을 잣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당신도 그래야 한다. 내가 힘들었는데도 참았으니 당신도 참아야 한다. 내가 옳게 살아왔으니 내 방식이 정답이다. 이 자세는 경험을 칼처럼 씁니다. 날카롭고 때로는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경험을 품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저 친구 지금 얼마나 힘들까. 말은 안 해도 알 것 같다. 이 자세는 경험을 따뜻한 눈으로 만들어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내가 얼마나 서툴렀는지를 기억하느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했다는 기억만 남기면 젊은이의 서툼이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갈팡질팡했는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서툰 누군가를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 눈빛이 어른다운 어른을 만드는 겁니다. 꼰대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 요즘 세대가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나보고 꼰대라고? 그런데 조금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갑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을,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자기들의 서툼을 혼내지 않을 줄 아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어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게 되는 어른들이 그렇지 않을 때 실망이 꼰대라는 말이 되어 나온 겁니다. 이건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기차역 계단 위의 품격.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포즈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들고 서로 의지하며 묵묵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부 있었습니다. 내 짐은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챙긴다. 힘들어도 티 내기보다 함께 걷는다. 말 한마디 없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품격은 좋은 옷을 입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비싼 걸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안 볼 때도 조용히 제 몫을 하는 데서 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데서 옵니다. 말 대신 뒷모습으로 가르친다. 자녀 세대 혹은 더 어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말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대개 말로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해도 남 탓 안 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던 아버지의 뒷모습, 힘든 내색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던 어머니의 손, 내가 실수했을 때 혼내기보다 다시 해봐 한마디 건네던 선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도 그겁니다. 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어른답게 살아있는 모습. 서툰 걸 보고도 에이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잠자코 지켜봐주는 모습. 힘든 게 있어 보여도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기보다 내가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하는 여유. 그리고 내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일상. 그게 가르침보다 훨씬 무겁고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서툴렀던 날들을 잊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처자이를 낳고 밤새 아이 울음에 지쳐 거울을 봤을 때의 얼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막막함. 부부 사이가 삐걱거려서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던 그 새벽.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집에 오면 아이는 칭얼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었던 그 순간들. 우리 다 있었지요. 그런 순간들. 그게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잘된 것들은 선명하게 남고 힘들었던 것들은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요즘 것들은 왜 저렇게 힘들다고 하지?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었다는 사실이 지금 저 사람의 힘듦을 작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서툴렀던 기억을, 내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좋은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
관대하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다 봐주는 게 관대함은 아닙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못 말하는 게 관대함도 아닙니다.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일을 처음 해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배우는 과정이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서툰 것뿐이구나. 그걸 먼저 보는 눈.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말이 아니라 손을 먼저 내미는 것. 이게 어른다운 관대함입니다. 기차역 계단을 오르던 그 부부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내가 들면서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 그 차이가 아이를 키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을 잃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없던 여유. 일일이 다 따지지 않아도 되는 내공. 결과가 당장 안 좋아도 그래. 이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 그걸 다 갖는데 몇십 년이 걸린 겁니다. 그 귀한 자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여유와 내공을 지금 서툰 누군가를 조용히 응원하는데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경험을 무기로 들이대는 대신 내 경험을 쿠션처럼 내어주는데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시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나이 든 사람. 젊은 세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 요즘 젊은 세대가 어른들과 대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일 때 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어른. 내가 틀렸을 때 혼내기보다 같이 생각해주는 어른. 자기 삶도 당당하게 살면서 나한테 함부로 훈수 두지 않는 어른.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대신 괜찮아. 다음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해주는 어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른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뒷모습, 여러분이 오늘 걷는 거리, 오가는 마트, 타고 내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그 안에 수많은 서툰 청춘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쩔쩔매는 젊은 부모,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어설픈 사회 초년생,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어딘가로 가는 청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쪽으로 향하는 눈빛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 마음속으로라도 잘하고 있어. 나도 그랬어. 해주는 것. 그 관대함이 공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어른의 뒷모습이 훗날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느 날 불쑥 떠오릅니다. 그때 그분이 계셨잖아. 말은 많이 안 했는데 늘 그냥 그렇게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버텼던 것 같아. 그런 어른이 되는 것, 그 뒷모습을 남기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단단한 일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누군가를 탓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안에 이미 그 답이 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툴렀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절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누군가에게
그 눈빛을 건네는 것. 그게 어른다운 어른의 관대함이고 말없이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뒷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